무슨 개인 대저택에 놀러 온 것 같습니다. 로마 궁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게 800년이 넘은 학교다 보니 뭐 학교 구석구석이 역사예요.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언어가 라틴어로 쓰여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읽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우리 옛날 책들이 한문으로 쓰여 있는 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시 학자들은 라틴어를 쓰는 게, 여러분 뉴턴의 그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인가요? 그 책도 라틴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어나 일반 언어 가지고는 읽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여기도 라틴어로 이렇게 쓰여 있어서 우리가 읽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세드윅 뮤지엄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아케올로지, 지질학하고 고생물학의 박물관입니다. 안에가 프리 엔트리라고 되어 있어서 예. 정말 캠브리지 대학은 학교가 곧 역사입니다. 네. 여기가 동물학 실험실 건물이네요. 동식물학을 하는 연구하는 곳이네요. 여기서 우리는 또 DNA의 발견자 왓슨과 크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다 캠브리지네요. 근데 왓슨과 크릭은 캠브리지 출신이 아니에요. 이 왓슨과 크릭은 캠브리지 출신이 아닙니다. 왓슨은 아마 미국에서 대학교를 나온 것 같고요. 시카고 대학교. 크릭은요 아예 학위가 없습니다. 왓슨보다 한 10살 정도 많은데 학위 없이 그냥 여기 연구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큰 별 볼 일이 없었던 연구원이에요. 이 동물학 실험실의 연구원이었는데, 캐번더시라는 데 화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을 딴 연구소가 여기 있는데 거기에 연구원이었습니다. 여기는 펜브로크 아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뮤지엄 오브 지올러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학 연구소입니다. 학생들이 연구를 하면서 여기서 개발을 한 거죠. 여하튼 크릭과 왓슨은 여기 연구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DNA를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DNA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거였어. 다른 거는 뭐 다 상당 부분 연구가 돼 있었는데 이 주목받는 연구자가 아니었는데 특히 왓슨과 크릭이 발표한 논문 중에 뭔가 DNA 구조를 밝히는 논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를 아주 비난하고 약간 비웃은 사람 중에 하나가 로잘랜드 프랑클린이라는 여성 생물학자가 있었어요. 이 로잘랜드 프랑클린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뭐냐면 X선으로 그 DNA 구조를 촬영을 한 거예요. 물론 당시 X선 기술이 지금처럼 뛰어나지 않았을 테니 선명도는 조금 형편없죠. 약간 모호하지만 그 그림을 가지고 어떤 형태 3차원, X선은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차원 그림을 가지고 3차원으로 어떤 구조가 될 것인가를 로잘랜드 프랑클린이 추측하고 있었어요. 이 여성 과학자가. 그런데 여하튼
비판을 받던 왓슨과 크릭은 그 로저린드 프랑클린의 비판을 수용을 합니다. 잘 수용을 하고, 그렇다면 저 여자분이 이야기하는 걸 기초로 해서 다른 판단을 해보자. 그러다가 심지어는 그 사람의 연구를 좀 보자. 연구를 좀 훔쳐보고 싶었나 봐요. 여하튼 훔쳐보진 않고 결국 공동 연구자를 통해서 그 사람의 연구를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DNA 구조를 밝혀내는 거죠. 그게 왓슨과 크릭이고 20세기 가장 위대한 발견이죠. 뭐 더 위대한 발견이 있다고 한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있을까 정도지, 정말 특히 생명이나 인간에 대한 연구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발견이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생명의 본질이 뭐냐? 결국 DNA인데 그 DNA가 어떻게 생겼느냐?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게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꼬여 있다. 우리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운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를 해서 그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논문이 2페이지예요. 사실 큰 걸로 보면 밑에 조금 이렇게 잘린 거 합치면 1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2페이지짜리 논문이고요. 거기에 구조가 제일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DNA가 어떤 모양인지. 근데 그것도 쓱 그려놓은 이중나선 그거밖에 없어요. 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실험 데이터도 없고 뭔가 수학적인 증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겼다. 그런데 그게 최초의 DNA를 모양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최초의 논문이 되고, 이 두 사람은 완전히 대박이 나는 거죠. 세계 최고의 생명공학자가 되고 뭐 노벨상도 물론 받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의심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로저린드 프랑클린의 연구가 없었다면, 그 X선 촬영 필름이 없었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찾아냈겠느냐. 그래서 사실 로저린드 프랑클린한테 노벨상을 주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었는데, 이분이 정말로 아쉽게도 논의가 완성되기 전에 돌아갔어요. 39살인가요? 암으로 돌아가셔서, 논의는 이제 돌아가셨으면 상을 안 주는 거잖아요. 여하튼 왓슨과 클릭은 그 생명의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다윈이 풀지 못한 또 하나의 수수께끼를 푼 거죠. 다윈은 생명 진화를 적자 생존에서 찾고, 그런데 과연 진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사실 알지 못했는데 유전자라는 걸 확실히 밝혀냈고요. 지금 현재는 생명공학의 대부분은 아마 유전공학일 겁니다. 유전자를 성질을 연구하고 유전자를 조작하고 그 조작된 유전자를 어떻게 뭐 배아에다 심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 옛날에 황우석 박사 연구도 있었지만, 결국 이 유전공학의 시작을 여는 게 바로 왓슨과 크릭이고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그 역사적인 발견을 이뤄낸 겁니다. 왓슨은 아마 아직도 살아있을 거요. 크릭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참고로 이분들이, 그런데 조금 가다가 약간 우생학에 또 빠지셔가지고, 제가 옛날 우생학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진화론을 연구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생학에 약간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백인이 좀 영리하고 흑인이 지능이 좀 떨어진다, 이런 쪽에 왓슨께서 손을 들어주셔가지고 한참 또 논란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적 업적하고는 달리 또 사람은 자꾸 다른 학문에 대한 유혹에 빠지고, 특히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자꾸 우생학 쪽으로 유혹이 있는 것 같아요. 왓슨과 크릭은 이 캠브리지 중앙도서관을 향해 걸어가면서 만난 이 동물학 실험실 또 뮤지엄 앞에서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캠브리지 하면 왓슨과 크릭이죠. 그리고 저는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대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걸 물론 우리가 철학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엄청나게 많은 뜻이 있겠지만 인간이 누군가,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에 대한 원초적인 또는 과학적 질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어디서 왔나, 인간이 누구인가를 밝힌 획기적인 사건이죠. DNA 발견이. 그래서 리차드 도킨슨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은 기계라잖아요. 유전자가 조작하는 기계라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유전자에서 조종받는 기계다. 결국 유전자가 생명의 본질이다. 너는 누구냐? 유전자다. 예, 이렇게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질문에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걸 알게 해준 게 바로 DNA 발견이죠. 이 대학교를 몇 번 와봤는데도 정말 올 때마다 새롭네요. 왼쪽에 보이는 게 킹스 칼리지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학교를 10년을 다녀도 이 학교의 구석을 다 알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예, 너무나 학교가 크고 학교가 넓고 그렇습니다. 사실 재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학부 학생들이 한 10,000명, 대학원 학생도 한 10,000명, 교수도 한 10,000명, 직원도 한 10,000명. 많죠? 교수지가. 이 학교에 관계된 사람만 한 4만 명이 넘네요. 캠브리지 동네 대부분이 이 대학교에 관계된 사람들이 살겠는데, 얼마나 800년 동안 학교가 건립이 됐으면 얼마나 복잡하고 구석구석에 이야기들이 많겠습니까? 캠브리지 아트 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킹스 칼리지 채플이 있고, 그레이트 세인트 메리스. 하여튼 여기가 킹스 칼리지입니다.